자, 오늘도 역시 적은데 나중에 좀 시간을 좀 더 확보해서 역사 교양을 좀 원하시는 분들의 그 바람에 충족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충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신분사회라고 해서 네. 조선을 비하해요. 특히 운동권에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신분사회 아닌 나라가 있었나요?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분사회가 더 가혹했던 유럽을 먼저 비판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제국주의로 인한 노획물이 이제 떨어졌고 네. 두 번째로는 유럽이라는 나라야말로 봉건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예요. 네. 그 신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기사자기 받은 거 막 좋아하고 네네. 않습니까? 그 걔들 무슨 기사자기 그것도 다 이름이 다 중국 거예요. 백작, 공작, 후작, 남작, 네. 자작. 저 그거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요.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선을 비판하고 싶으면 근거를 갖고 제대로 비판을 해야죠. 네. 전 세계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돼요. 네. 지난번에 댓글 질문에서도 노비가 반이었다는, 여기서 노는 남자고 비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노예가 영어로 뭐죠? 슬레이브죠. 네. 네. 그 서양의 슬레이브하고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은 게 네. 우리나라의 노와 비예요. 맞습니다. 서양은 노예를 시장에서 내다 팔고 그러잖아요. 왜 발목에 뭐 채우고 막. 발목에 채우고. 네. 그리고 노예를 수급 이렇게 말하자면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강탈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치 인신 그렇죠. 매매. 노예를 또 시장에서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왜 노예가 발생하냐면 네. 이민족을 침공해가지고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데에서 이제 노예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네. 조선에서는 그런 노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중재를 범한 사람은 노비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제도는 있었어요. 네, 네. 관노비. 예, 네네. 그러고 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후기에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노예화되죠. 네. 그게 이제 라티푼디즘이라고 하는 대농장이 되면서 농노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이 무슨 양반과 상놈의 이원화된 신분사회라는 이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양반이란 건 신분이 아니에요. 네. 직책. 당시의 직업. 관직자, 와 그 가족. 즉 동반과 서반. 서방.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념상 그 직계 4대까지 정도만을 네, 네. 인정을 해줬지만 그건 통념상 인정을 해줬을 뿐이지 다른 물질적이나 비물질적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급제해가지고 판소나 정승하던 애 아들이 과거 못 가면 걔도 공직자 못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신분사회는 양천제예요. 네. 양인인 자유인이 있고 네. 비자유인인 노비. 노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노비가 양인으로 올라가는 길을 수시로 터졌고 그 다음에 노비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이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양인이 편하게 먹고 살으려고 노비가 되는 일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의 노예하고 우리의 노비를 동등 비교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러는 거다. 네, 못 식민사관에 배워서 쩔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저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했었는데 무슨 진보 정당의 당직자가 선조임금을 보고 군도발이를 갔다. 도발이를 쳤다. 이런. 네. 하여튼 창피한 줄 알았는지 삭제. 자, 마침 여러분들 신간이 하나 나왔어요. 예전에도 그 조선시대의 여성들에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조선시대의 법과
여성에 주목한 책 정의의 감정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분이 외국의 저자가 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조지 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예요. 지금 서양인들 특히 미국 쪽에서 조선을 엄청나게 제대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서 제일 역사가 어두운 게 마레주의자들, 막스 레닌주의자들이에요. 네.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네. 이게 마레주의자는 이제 진보가 아니고 낙보예요. 걸음을 걷다가 멈춘 사람들이고 퇴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던 일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내용을. 네. 좀. 이건 이제 이 김교수 작가입니다. 김기수 네네. 교수는 네. 조선 사회가 억울한 감정을 중시한 것은 민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교 사회의 영향이다. 그러면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고 1401년 신문고를 도입해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통로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현대 이전의 시대에 남녀 차별이 없었던 나라는 없어요. 그럼요. 네. 아마존에서 빼고 없는데 그 차별의 정도가 문제죠. 그죠? 네. 네. 차별의 정도가 문제고 그 여성을 어떠한 인격체로 보느냐 아니면 남성의 도구로 보느냐 네. 네. 이런 차이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노비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여자 노비라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네. 그냥 여자 비, 네. 여자 비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었다 그겁니다. 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 바로 이 책에서 조선의 여성 노비가 땅을 지키려고 남성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 네네. 땅을 그거 소장. 소장에 달린 내용이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직 안 자, 했어요. 제가 소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원통한 사정을 감히 아랍니다. 부디 이 과부를 도우셔서 제 땅을 빼앗으려는 승훈의 못된 계략을 멈춰주시고 제게 한 거짓 고소를 걷어주신다면 제가 원을 털 수 있을 겁니다. 경호년 2월. 이 맑음이란 이름을 가진 여종이 고을 수령에게 원통함을 호소하는 이 관하에 내는 소장의 일부입니다. 여자 종이고 아까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을 보면 과부였고 네네. 그래서 수령이 조사를 진행했고 맑음이라는 비가 땅을 되찾았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게 담긴 책인데요. 그럼 법적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맑음처럼 계급의 가장 말단에 있는 여성 노비 역시 소송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노비에서부터 양반까지 조선의 여성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독립된 주장을 펼 수가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건데 뭐 이런 것이 새로운 것처럼 이제 또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공감하는 학자의 이 저작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진정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 법적 지위와 인정의 바탕에는 여성도 똑같은 인민이라는 이민위천 민유 방본의 유학 정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 차별이 유학 때문에 생겼다. 이게 아주 또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목록 중에 하나죠. 오히려 이민위천 그리고 민유 방본의 유학 정신 때문에 여성이 다른 지역에
그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인정을 받고 보장을 받았다 그겁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국 얘기할게요. 무슨 한국 여자들이 난 정말 그 안타까운 게 이른바 팸이라고 하는 이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하는 여자들 예전에 어느 정당에서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명절만 되면 응? 여성에게 지짐을 시키는 남자들을 다 지져버리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가족 내에서도 자기만 부당하게 지짐을 붙여야 하는 이 현실을 개선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네.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하면 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되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까짓 거 먹는 것은 누구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소외받는 여성도 있고 요즘은 소외받는 남성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통합진보당원은 무슨 뭐 교수 출신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응? 내가 집에서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김 선생님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부인한테 잘하시고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내가 왜 밥을 얻어 먹어? 그리고 밥을 얻어먹어. 그 인간들은 왜 밥을 집에서 얻어 먹어? 마누라가 안 해주면 지가 직접 해 먹으면 되지. 스파게티도 있고.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절. 의존적으로 살아서. 네네. 집에서 평소에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아직도 성차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한국이 더 심하고 한국만의 현상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식민사가 아니고 모양주예요.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도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게 1940년대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1948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똑같아요. 네. 문제는 조선은 네.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을 유별한 거지 차별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남녀를 구별하는 일과 차별하는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곳간의 열쇠는 여자가 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경제권을 지고 있었다 그겁니다. 네. 한 가정에. 그리고 그 집안의 엄마는 자식 교육을 담당했어요.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네. 요즘 여성이 다 집안의 경제권, 아이들 학원 보내는 권리 이런 걸 여자가 행사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남자가 받는 월급이 통장째로 여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나라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낮에 네. 정규 일하는 시간에 여자 넷이서 골프 치러 다니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여성 차별 현장이 없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는 네. 뭐 이런 이제 가정 내에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이 맞고 산대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것은 나쁘고, 유럽 것은 좋다는 이 100년도 더 된 사고방식을 진보정당의 간부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얼마 전에 본 건데, 왜 우리 이제 함부라비 법전 하면은, 네네. 이게 이제 공정한 법전이라고. 눈에 넣는 네. 얘는 이 아마 그런 얘기 복수주의 하잖아요. 법전이죠. 네. 거기 봤더니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어떤 평민 여자를 죽였어. 네. 그럼 벌이 뭐냐면 내 딸을 죽이는 게 그러니까 그 벌로 네. 내가 상대 여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눈 이이잖아요. 아니 그럼 나를 죽여야지 왜 내 딸을 죽여? 그, 함부라비 법전은, 그건 법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서양에서나 의미를 가는지 모르고, 대명주라고는 비교조차도 될 수 아니 없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법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벌을 내렸던 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운을 떼고, 네. 무리해서 진행하면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법적 권리, 그리고
성적 성범. 방어 권리,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조선 시대의 유학 정신이었던 민유 방본, 이민 위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의를 다음 시간에 해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치 시사 시간을 좀 줄이고 네. 그냥 그 60분, 50분, 정치 시사 60분, 역사 교양 50분 정도로 해나가는 게 원하던 어떨까 바입니다. 네. 시간 싶습니다. 잘해야겠어. 네, 그렇죠. 시간 그래서 자고 정치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 자르고. 준비를 조금 해와, 준비를 아예 축소해서 이렇게 네. 옆에서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툰드라 선생님, 경제권과 교육을 완전히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사실은 조선에서는 이 유혹의 주체, 이 이성을 유혹하는 권리가 여성에게 먼저 있었어요. 네, 북상기라는 책을 보시면 네. 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의 전통이 더 많이 살아있는 여기 이북. 네. 이북에서는 프로포즈를 여자가 해요, 먼저. 그리고 우리 사귀자 이 말을 대부분 여자가 먼저 합니다. 그것도 큰 권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 예. 보세요. 너 나랑 사귈래? 남자가 탁 가부장적으로 얘기하면서, 응? 너 나랑 사귈래 하고, 여자는 남자가 사귀자는 말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프로포즈를 못하는, 그건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경제권, 교육권, 그리고 이성 납포권까지를 여성이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정도로 마치도록 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선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갈 수도 없고 그 시대의 한계도 또 역력히 있고 그 시대에서 좋은 것을 현대에 적용시켜가지고 저 봤는데 아무 여자도 안 꼬시면 어떡해. 법고 창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국조에 차단해 주세요. 네네. 고리타분한 바보 같은 거. 고리타분한 망한 조선 얘기하다가 결론은 북한산. 이게 누구야 이름이? 국조. 국조 조국이야? 조국이야. 아이고, 건강밖에 웃었어. 진짜 조국 같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리고 사람도 다 망한다. 너도 곧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승하고 망하는 것은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야. 이렇게 국조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영원히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북한 찬양했다고 하는데 누가 북한 찬양해서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북한 찬양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건 우리 민족인데 내가 좀 찬양하면 어때? 북한 여성 찬양. 세상에 영국 찬양하고 프랑스 찬양하는 놈들이 수두룩한데 북한 좀 찬양하면 어때? 네. 메르켈 찬양하는 놈들 수두룩한데 이설주 좀 찬양하면 어때? 네.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이놈도 존경할 수 있고 저놈도 존경할 수 있고 저것도 좋아할 수 저것도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선순위는 그래도 우리 동족이 먼저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별을 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